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면서 미국 시장과 함께 오늘 마감했던 분위기,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요거모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추세만 한번 볼까요? 좀 저 강한 추세에서 이게 벗어난 건지 안 벗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 저항대를 살짝 넘어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강하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음봉으로, 그래서 이게 다음을 또 기약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변화를 좀 보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좀 더 보자라는 쪽이고, 그밖에 S&P 500이 살짝 신고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S&P 500만 보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가능한데 기술주는 약간 고민, 그런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러셀 2000이 막판에 상승폭을 키워서 나가는 부분들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일단 또다시 그건 내일로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매크로 지표는 다시 강세로 갑니다. 달러가 107대 그 부분까지 들어오고요. 유로화가 다시 약세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러시아 랑 이제 회담은 했지만 아직 확실한 게 나온 게 없는 모습들 쪽인 것 같고, 게다가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1.6% 플러스입니다. 4.5, 또 4.5 이상입니다. 살짝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시장이 일단은 크게 고민 안 하겠다, 가는 거 가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또 요게 방금 나온 따뜻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4월 2일 날 매길 것이다. 하지만 25% 정도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시장 반응들은 아예 또 자동차 우려감 크다라고 보는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먼저 수치를 막 제시하고 날짜까지 제시하고, 이 트럼프의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자, 대표적인 게 EU 같아요. 유럽 쪽에서 미국에 그래도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또 그들이 얘기하는 좀 하이 레벨 차들, 그러니까 좀 비싼 차들, 이런 쪽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우리 이렇게 할 텐데 유럽이 니네 자꾸 목 묻혀가지고 국방비 뭐 이제 올린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압박하면서 EU한테 얻을 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숫자를 딱 제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자동차, 현대차나 이런 쪽들이 혹시나 낙폭이 커진다, 이거는 이거 우려감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딱 진짜 어차피 자동차 쪽이나 2차전지 쪽도 악재 관련된 쪽들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가격 하락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악재가 더 커질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를 반영하는 주가, 이런 쪽을 생각했을 때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밀리면 저점 매수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시장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가장 강력한 흐름들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1.6% 상승하면서 다 좀 돌아갈래 라는 모습들이 좀 충분히 보여줬던 흐름들이고, 게다가 시장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쪽에서 일단 협상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게 없고, 게다가 4월 20일 부활절 이전에는 뭔가 협상이 완료되기를 원한다라는 쪽들인데, 이거는 미국 입장이죠. 아직 우크라이나, 유럽은 협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왜 패싱해? 라고 해서 열받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 지금 돈 들어간 거 있다. 5천억 달러 돈 들어간 거 있고, 게다가 또 차관 형식으로도 1750억 달러가 들어갔다. 이 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무슨 세계 경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세계 경찰이 아니라 일단 필요한 쪽으로는 지원하고 거기다가 청구서를 던지는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다 그들도 뭐 그냥 나라죠. 나라고 미국을 챙기는, 자기를 챙기는 나라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거에 밑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천연 자원에 대해서 내놔라, 개발 권리, 우선 배수권 이런 거 특허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의 입장 쪽으로는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 우선적으로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결국에 보게 되면 요것까지 제거까지 연장해 볼게요. 제거를 봤을 때 저희 그냥 단순하게 좀 그런 거 있죠. 너무 와 우리도 저 720조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 할 수 있는 기업들 보자, 건설기계 뭐 이런 쪽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은 어디에 있겠느냐,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나 유럽들도 당연히 우리 앞바닥에서 벌어진 거 우리가 했는데 유럽이나 그러니까 즉 우선권들은 미국하고 유럽이 딱 격돌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이권을 차지할 것이냐 거기 싸움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 재건 쪽으로 들어가자. 왜? 우리 지금 동분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논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720조 중에서 뭐 동맹국과 함께 같이 들어간다? 아닙니다. 이럴 때 동맹 없어요. 자기 뭐 돈 찾겠다고 하는데 무슨 같이 들어간 동맹 저희가 뭐 사업으로 통해서 지원을 했던 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거기서 따지고 그다음에 그래 넌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동맹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은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필요한 건 또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하는 건설기계는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밖에 나머지들은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은 재건 쪽에 너무 또 우리 많이 발을 들여밀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르는 거 없습니다. 이제 금리 쉽게 인하 못해라는 것들이 밝혀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관세를 얼만큼 더 때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들입니다. 종목 쪽에서 마이크론이 급등합니다. 요 언급 저희는 많이 드렸어요. 파워시황에서도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벌써 한 1, 2주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뷰가 바뀌었다. 바이코를 좀 드렸었고 거기다가 변화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쪽들 분명히 아직까지도 좀 긴가민가 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 보유 좀 긴가민가 하다라고 하시는데 늦습니다. 그럴 때는 벌써 늦어요. 오히려 하반기 때 지금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 재고가 늘어난다.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감산을 하겠죠. 그럼 그 수준은 거의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재고가 소진될 거를 보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게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감산을 통해서 재고를 줄이겠다. 당연히 가격을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오죠. 그런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 쪽도 돌아간다의 포인트가 맞추면서 급등하는 마이크론. 요거 한번 주가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7%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 한 번도 여기 지지권은 아무리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여긴 지지합니다. 85달러대 부분이 지지를 했었고 지금 어디를 돌파하러 가느냐? 지금 이 정도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110달러대, 120달러대 이 상태 돌파해서 장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요거 돌파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메모리 반도체 다시 돌아갑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미국 시각 쪽에서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랑 같이 돌아가게 되면은 AI 관련된 칩과 함께 움직이는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한테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두 번째 저희가 파워시황에서 미국 시장 보면서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화자찬. 네. 인텔이 심상치 않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오늘 주가가 쫙 16%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 특히 이런 쪽에서 좀 심상치 않은데 근데 여기서 전고점대 돌파하면서 쭉 나오기 시작하네요. 인텔은 지금 이렇게 될 분위기입니다. TSMC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두 회사가 이 회사를 찢어 먹기, 약간 분할시켜서 약간 인수하는 과정 쪽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그리고 또 지금 브로드컴은 설계 쪽인데 만약에 IP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 관련된 쪽들이 훨씬 더 브로드컴이 인수하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텔은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CPU 쪽의 설계 자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인수하는 TSMC는 울며 겨자 먹기, 브로드컴은 좀 더 좋은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TSMC 입장 쪽에서는 파운드리를 인수에다가 약간 적자를 인수를 해서 TSMC가 뭔가를 꾸려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TSMC는 여기저기 이제 공장 일본이나 독일, 유럽 이런 때 공장을 지으려고 다 계획이 돼 있는데 투자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인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 쪽에서 TSMC 막 때리고 대만
야, 니네 뭐 하는 거냐? 우리한테 돈만 다 받아가고 있네. 이거 나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대만의 입장 쪽으로는 첫 번째 미국 무기 많이 사줘야 되겠죠? 미국 무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를 어떻게 좀 투자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인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TSMC 입장 쪽에선 속쓰리지만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예상보다 좀 불확실성이 살짝 커지지만 네, 오히려 이거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일단 시장의 반응들은 이렇죠. TSMC 못 갑니다. TSMC 무슨 이번에 대세고 이런 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좀 많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묵직합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엔비디아 흐름들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막상 또 어제도 그렇잖아요. 그록3라고 테슬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동향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호재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못 가요. 지금 일단 왜 못 가자면 여기 지금 갭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좀 저항을 돌파를 하고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거래도 안 나옵니다. 다음 주 실적까지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장 큰 호재가 받아야 될 종목들이 약간 주춤한다. 이런 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 거기서 오히려 오늘 강했던 쪽들은 약간 보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이네요.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AI 관련된 기업 쪽에서 오라클, 팔란티어 이런 약간 AI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쪽이 일단 그록2가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픈소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AI가 그럼 소프트웨어로 좀 더 우리가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겠다라는 쪽의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강하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발표했던 테슬라는 그록3 우리 이런 거 갖고 있다라는 쪽인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0.5%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미중 갈등에서 테슬라가 중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지렛대가 될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쪽 엘버말 강했고 퀀텀스케이프 이거는 또 요즘 전고체 배터리 핫하죠. 이런 쪽에선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빅테크 쪽은 좀 고민들입니다. 그냥 주춤하고 있고 게다가 양자 컴퓨터 이거는 좀 낙폭이 좀 컸네요. 아이온큐 한 10%대 하락하고 고점에서 점점 내려가다가 묵직한 모습들입니다. 약간 중국에서 밀린다라는 모습들이죠. 중국의 스타트 기업 오리진 퀀텀 컴퓨팅이 퀀텀은 꼭 들어가네요. 예,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국 양자 컴퓨팅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미국 쪽들은 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요즘 중국 쪽 열리라고 있는 회사들 판도더 알리바바도 최근에 엄청 올라왔어요. 진동닷컴 바이두는 밀리는데 그런 쪽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지금 ADR이죠. 이거 올라간 것들도 지금 알리바바가 지금 홍콩에 있는 것도 있고 요거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 미국이 아무리 중국 때려봐라. 우리는 우리 기술 자립을 위해서 어떤 쪽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마윈 형님이 돌아오셨습니다. 5년 만에 공개 석상으로 다시 나오면서 중국은 시진핑 딱 주석이 이제 모여 안 되겠다. 우리 민간 기업 쪽으로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들을 어제 민간 기업 무슨 발의체 뭐 거기서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쪽들이 요쯤에서 쉴 뻔했어요. 안 쉬고 그냥 달리네요. 이런 모습도 눈길이 가고 있다. 한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게 되면 말씀드렸었죠. 코덱스, 항생테크 이쪽 관련된 쪽에서 ETF 계속 그런 걸로 끌고 나가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가슴에 웅장함이 좀 차오르네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코스닥 웅장함이 차오릅니다. 중기저항선 돌파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코스피도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이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조금 조정을 받고 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면서 그냥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게 단기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조정은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뭐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나오는 변화 그대로 즐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출발을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 흐름들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오늘도 그러니까 매일 변할 겁니다. 지지권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딱 2610선이 또 저항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이것만 이탈 장기적으로 잘 지켜내면 또 레벨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보고, 주봉상으로는 딱 절반 되는 쪽이 이제 2650선 정도쯤에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폭을 여기서 50%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 상승폭의 상승과 하락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환점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단기적으로 좀 보자 한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너무 지수에 올가매지 마세요. 지수 쪽은 그냥 그렇게 되고 혹시나 삼성전자만 뛰게 되면 지수는 그냥 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지수에 관련된 쪽들을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체크하셔야겠죠. 시장 특징 요겁니다. 지금 현재 좀 정리를 했던 부분들인데 강한 종목들, 묵직한 종목들이 잘 갑니다. 대형주가 잘 간다는 얘기죠. 대형주 거기다가 중형급들, 중견기업들의 대형주들. 그러니까 즉 제가 얘기하는 한화, 이제는 별이 된 한화그룹 거기다가 지금 LS 막 핫하기 시작하죠. 두산까지 움직입니다. 이런 쪽들이 다 어떤 쪽으로 위치되어 있었냐면 한국 쪽에서 가장 시클리컬 쪽에서도 좀 묵직한 주구장대 쪽으로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것들이 반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가 턴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다음은 LS로 보고 있는데 또 두산도 만만치 않죠. 그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이 많고 이런 것죠. 상승장 지금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인데 미국은 그만큼 작년에 강했기 때문에 강세폭이 좀 덜하고 한국은 강세장에서 그러니까 신고가가 돌파하거나 직접 고점들이 돌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신고가 종목이 더 모멘텀이 좋았다. 최근에 제가 왜 신고가 파워시황에서 신고가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는 이런 게 더 먹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는 신고가 가게 되면 좀 약간 좀 폭이 좀 몰려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우르르 나오는 한국 증시의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는요. 근데 강세장일 때는 한국 증시에서 이런 거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파 매매 지금 잘 맞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 신경 써보면서 만약에 내가 신규 현금 들어오고 일단 그냥 미국장 좀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 한국장 하겠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요. 돌파 매매가 먹힐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주도 섹터 볼까요? 뭐 다 올라간 거를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선 그러니까 처음 조선이 시작했죠. 하나오션 그다음에 방산 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원전 쪽이 턴을 받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은 주구장대 쪽에서 이렇게 맞춰가고 있고 약간 그 성장 쪽으로 볼까요? 로봇,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이게 주도가 되면서 움직이고 거기다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이것까지도 은근히 강해요. 지금 스마트 레이더 그리고 또 SOS랩 이런 것들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또 성장 쪽은 또 맞춰가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무거운 종목들만 가는 게 아니라 기계 관련된 쪽만 가는 게 아니라 성장주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이 또 반도체선 대장 쪽으로 바뀌어 있죠. 그다음에 엔터 여전히 꾸준한 모습들이고 재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 쪽은 일단은 구분할 건 구분하자 쪽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세컨티어 반도체 쪽이죠. 그런 쪽에서 계속 또 가려고 발동을 걸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주느냐 오늘은 분위기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함께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잘 보자. 바이오는 일부적인 종목들 ABL 바이오 이런 거 뭐 어제 급등했었죠. 먼저 이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ABL 바이오가 강하게 나온 모습들이고 피부미용은 저희 클래시스가 움직이면서 좀 바뀌는 모습들인데 그전부터 파마 리서치 꾸준하게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쪽도 한국 잘한다 라는 쪽들인데 상대적으로 테마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해야 될 쪽은 아닌 것 같고 종목들도 잘못 걸리게 되면 이거는 계속 가긴 하는데 잘 보셔야 되겠죠. 특히 요즘 저희 잠깐 말씀드렸던 PIE 이거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다 연결되더라고요. 이것도 유리기판부터 이것저것 연결되는데 그래도 강하지만 약간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신규 상세주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바톤터치는 뭐 정태주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치 테마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만간 이제 3월달 내로 헌재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다시 대통령이 복귀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대선이 꾸려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움직일 쪽인데 혹시나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심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쪽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응을 잘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계속 여전히 강한 쪽들 이쪽들은 뭐 우주, 전력 인프라, 이것도 에너지, 자율주행, 뭐 통신
예, 이런 것들은 좀 강해요. 강한데 어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중견기업들과 대형주 쪽이 포함돼서 강할 수 있는 섹터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하긴 한데 뭐 그래도 전력 쪽들은 올타임 하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약한 것들 화장품, 자동차, 게임, 2차전지, 양자는 좀 탈락되는 분위기예요. 예. 근데 화장품 그냥 여기서 끝날까요? 피부 미용도 좋은데 화장품이 끝날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자동차 2차전지 쪽은 약간 또 관세랑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그게 좀 해결이 돼야 지금 시장 흐름들을 강하게 터널 수 있겠다는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단매가 들어간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만큼 주도 섹터만큼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아직은 좀 관건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어제 나왔던 시간의 특징주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약간 저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LS그룹주들 역시나 주도를 한다. 쪽에서 LS 에코에너지, LS 마린솔루션, LS 들어간 거 이제 다 움직일 준비하네요. 언급 드렸습니다. 분명히 LS에 대한 변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목조서 요게 눈길이 가네요. DYPNF 참 고생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옛날에 그 뭐죠? 라더견 사태 때문에 막 좀 급락했었던 종목인데 실적은 잘 나오네요. 영업이익은 256억, 200% 늘어났고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에너지 쪽에서는 좀 한가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변화가 어떻게 들어올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들 보게 되면 TLB 이거 지금 의외로 실적까지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또 지금 소캠 관련 쪽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이어가고 있는 제2의 HBM입니다. 이런 쪽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거에 주도균 종목이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실적 잘 나왔던 유진테크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실적까지 나오더니 그렇게 되면은 요 회사의 특징은 일단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이게 다 뭐죠? 그리고 또 테스 이런 것들이 다 레거시 반도체,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돌아갈 때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이건 약간 선나공정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조금 앞선 종목이긴 한데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발동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걸리고 있는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삼성전자가 턴한다 그러면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의 대표 주자들이 또 같이 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다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어제 강했던 쪽들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강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다고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장중 플레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오늘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일단 장 초반에 강하면은 살짝 좀 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LS증권까지 강하네요. 참네. 똑같죠? 네, 하나투자증권까지 강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그 밖에 두산에너빌리티 여전히 강합니다. 이런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코퍼레이션은 어제 파워시황에서 좀 말씀드렸죠. 계속 관심이 높다라는 쪽에서 신고가 돌파하고 저평가인 예전에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흐름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거 맞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했던 종목들인데 뚜렷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가 안 좋다는 것보다 약간 좀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강했던 섹터들과 함께 흐름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거기다 그런 쪽인데 로봇 쪽들은 역시나 죽지 않았다 그런 쪽인데 로봇이 약간 좀 바톤 터치가 되는 느낌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현재 로봇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리는 지금 지지를 얼마큼 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 치게 되면 이런 자리들 단기 평선 이탈 안 하죠. 여기서도 딱 지지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딱 내렸을 때 이런 때가 어떻게 보면 종목의 매수 타이밍.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에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요 예술에 대해서 급등한 종목이지만 여기서 잘 지지하고 다음으로 움직인다. 요거만 잘 찾아가도 급등했지만 트레이딩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요거 하실 줄 알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것만 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보게 되면은 지지한다, 턴하네, 눌렸다가 지지한다, 턴하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딱딱 그것만, 이런 것만 딱딱 오늘 하루 중에 나 오늘 레인보우만 하겠어. 라고 해서 대응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좀 주식 치는 후배들도 다 이런 것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포트로 짜고 갈 건 짜고 가고 나머지 강세장이니까 단기 누리복에서 변하는 거 보고 대간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잘 지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로봇 쪽들은 이런 쪽인데 게다가 FDA에서 승인 잘 받은 뇌수술 로봇 가지고 급등하는 로봇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지지받습니까? 지지받고 이런 자리에서 턴한다. 어유 됐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도 내려오네. 한번 받아볼까? 쭉 올라가고 이런 과정 쪽에서 턴 하면서 계속 가는 과정들.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 처음에 만약에 여기 샀다? 그냥 가. 그리고 여기서 가는데 계속 간다 그러면 뒀다가 이탈하게 되면 팔겠다라고 집중하지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만 사도 얼마입니까? 17,000원대 샀다가 지금 22,000원이에요. 벌써 5,000원 수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하나의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강세일 때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턴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전력설비 쪽들도 그 얘기 꼭 드렸었죠. 전력설비 가지고 주가가 쭉 밀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히 관세액이 많이 나오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스탠스가 분명했습니다. 전력설비 이것 쪽 쉽게 미국이 관세를 못 때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시각이었고 죄송합니다. 파워시황에서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터는 모습들 나쁘지 않죠. 이것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물론 한 번 더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리. 가다가 고가 이럴 때는 줄입니다, 당연히요. 이런 쪽에선 줄여 나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근데 이거 줄이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아마 좀 간다고 했을 때 여기다 하여튼 요 정도쯤에서 쭉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터치하고 다시 갔다가 두 번째 터치하는 이런 과정들. 중요한 검은색 상에서 두 번째 터치하고 돌아내는 모습들. 이런데 어찌하니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 좀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봐주세요라는 쪽이겠죠. 혹시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정도를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우려감이 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보다 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더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갭을 메꾸는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쪽에서 역시나 전력기기 쪽들은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게 맞겠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섹터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 쪽에서 STX 엔진, 방산 쪽에서 국산화하는 쪽에 대장적인 종목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K9의 심장 내가 들어간다. 또 S&T 다이내믹스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아마 다음 2차 시에는 S&T 다이내믹스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쭉 올라가는 쪽이죠. 방산이 간다고 방산 가는 거 이렇게 따라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부들 또 2차적인 종목들이 같이 힘내는 것들 또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원자력 얘기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이 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이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요. 이걸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거의 비슷하게 현대건설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홀텍이었죠. 같이 하는 회사가 홀텍, 현대건설과 같이 움직이는 SMR 회사 좀 더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신조고가 종목들 잠깐 봤었고 지금 또 눈길이 가는 게 대한전선 이것도 눈길이 가네요. 지금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과압 케이블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높은 쪽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쪽에서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쪽이네요. 산유전기 이런 것들 오랜만에 다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보니까 또 ABL 바이오가 강하다 보니까 리가캠이나 나머지 바이오도 들썩들썩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한양행 이런 거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강하게도 못 가기 시작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바이오 쪽으로 막 매기가 안 쏠린다는 얘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년물 국제금리도 아직 다시 4.5로 다시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플레이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적으로 가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요거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실적 잘 나왔던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도 같이 턴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오 쪽들은 그냥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리노공업, 솔브레인, STI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여전히 관심 갖는 또 반도체 소부장들은 계속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JYP 엔터조들은 여전히 눌리면 계속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다음 국면들 잘 지지하게 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컴투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리들이. 근데 게임 쪽으로 막 돌아가는 개별적인 요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강하다?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막 종목적으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의 업적을 다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 놓고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APR 요것도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눌리게 되면 다시 눌렸다가 터날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화학 쪽에서 유니드 이런 거 눈여겨보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화학 쪽은 뭐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고 주식하고 붙는다 안 돼요. 일반 하지 마세요. 이런 쪽들 그냥 주가가 간다고 하더라도 석유화학 쪽에서 뭐 성과는 이런 걸로 보시면 마시고 특화된 돈 벌만한 쪽에 화학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니드, KCC 이런 것들이 더 실리콘이죠. 실리콘 가지고 할 일이 많은 회사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역할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실리콘 얘기하니까 실리콘2가 나오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화장품 쪽들 실리콘2 계속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약간 또 잊혀졌던 화장품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나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뭐 시메스, 로보티스 역시나 로봇 쪽들은 계속 사모펀드는 관심이 있다. 플레이는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모습들로 보여졌지만 그래도 한국은 갈 길을 갈 거야 라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괜찮아. 근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약간 현물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 제가 보기엔 현물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수로 들어올 것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오늘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약간 또 섹터 쪽으로 막 가다가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럼 시장에 또 수급들이 다 삼성전자로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 그러면 삼성전자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종목들이 또 강하겠죠.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 지수는 오늘 또 강해집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의 지수는 강한데 지수와 밀접한 쪽으로 강한 종목들이 나와서 시장을 이끄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강했던 나머지 섹터들이 막 확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은근히 강보합 삼성전자가 강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지수는 세게 움직인다. 한쪽도 보시면서 삼성전자와 나머지 섹터의 관계도 지켜보시되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쪽에서 강했던 섹터, 지금 최근에 전고점 돌파해서 강한 섹터들, 종목들 여기서 계속 플레이할 준비, 매매할 준비를 계속 하시게 되면 강세장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나를 좀 단련시키고 트레이딩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이런 장에서 할지 언제 하겠습니까? 또 하락하는 장에서는 얼만큼 잘 빠져나오는 트레이딩이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수익을 늘려가는 트레이딩 이게 더 중요합니다. 꼭 자신감 가지시고 같이 화이팅! 파워시원과 함께 화이팅 하시죠. 저는 내일 2월 20일 월급날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